네, 그건 이제 전세가 많이 올라오지 않은 장 같은 경우는 이제 신용대출하고 담보대출을 믹싱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갭 투자를 하게 되면서 부동산 공부를 또 많이 하셨어야 네, 되잖아요. 그렇죠. 초기 부동산 공부는 아까 처음에 시작한 것처럼 이제 카페에서 지금 시중에 계시는 유명한 사람들이 그 카페에 다 있었어요. 그래요? 네. 부동산 투자의 정석이라는 카페가 있었어요. 거기에 정말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분들이 거기 다 계셨어요. 그때 당시에는 유명하지 않은 상태로? 네, 그 당시에는 유명하신 분이 아니었어요. 뭐 얘기하면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. 누구요? 빠느? 아니, 뭐야 빠느님? 이거? 빠느님? 저는 없었어요. 아, 네. 근데 그때 그 투자 카페에서 이제 정보를 많이 배우기 시작했고, 왜냐면 제가 이제 수도권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거든요. 네. 근데 임장이라는 것도 다녀보지 않았고, 그 카페지기 분이 지금도 그 카페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정말 정보를 많이 퍼주셨어요. 여기 역세권에 이 아파트가 메인이다.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거를 정보를 많이 해주셔서 그거를 제가 이제 보고 우리 신랑한테 이제 가보자 그랬어요. 네, 그래서 거기서 처음 갭 투자를 이제 스스로 하게 된 거죠. 근데 갭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그 투자들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. 수원에 그 영통에 한골 주공 1단지가 거기 갭 투자 성지였어요. 거기서 뭐 돈 1,000만 원 놓고, 그러니까 2억에 사서 1억 9천에 전세 놓고 이런 식으로 하고, 뭐 인천의 서구 당하동에 가면 탑스빌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. 그것도 저희는 돈이 없으니까 최대한 싸게 사고 싶었어요. 네, 그래서 그때도 거기 분위기 안 좋았기 때문에 저희 기억에 우리 신랑의 이제 그 신용대출 있잖아요.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을 끌어가지고 아파트 샀는데 한 2천만 원도 안 들여서 샀던 것 같아요. 네, 그건 이제 전세가 많이 올라오지 않은 장 같은 경우는 이제 신용대출하고 담보대출을 믹싱한 다음에 월세에 그 보증금하고 이제 월세를 가지고 세팅을 하게 되면 이제 저희 돈이 얼마 들이지 않고도 아파트를 세팅할 수 있었어요. 그러니까 전세가 많이 올라오지 않은 경우. 이제 그쵸, 그래서 전세가 많이 안 올랐을 때는. 네. 그래서 그 걔네가 이제 좀 분위기가 좋아져서 매도가 됐을 때 그걸 모아서 수도권에 뭐 용인 수지 쪽을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를 샀었어요. 초기에 투자 공부는 카페 위주로 했었고, 네, 그렇죠. 거기서 많이 하고 전부 다 이제 실전으로 실전으로 다녀보면서 했어요. 그래서 뭐 카페에서 정보를 얻으면은 그거 실제로 가서 보고 보고 했어요. 네. 왜냐하면 이제 대구에서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게 맹신이 조금 있었어요. 네.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 직장을 다니면서 하기에 수도 있지만 저처럼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네. 늘 뭔가를 해야 되진 않으니까. 네. 한번 사놓고 나면 약간의 텀도 있고 수익 날 때까지 텀도 있고 하니. 딱 잠깐 시간 내서 부동산 가서 또 하고 오면 되고. 네, 그래서 부동산 공부를 거의 커뮤니티 통해서 많이 정보를 얻어서 그 정보를 얻은 걸 가지고 실행하는 쪽으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경매 같은 경우도 이제 경매를 한번 입찰을 해보면서 이제 공부가 됐던 것 같아요. 제가 이렇게 경매 학원을 다니면서 배운 적은 없고 이제 경매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학습한 다음에 동네에 좋은 물건이 나왔을 때 저희 신랑한테 이제 우리 막내 아기가 태어날 때 얼마 안 된다 그래서 막내를 이렇게 아기띠를 차고 둘이 입찰을 간 적이 있어요. 네. 그때 알았어요. 아, 내가 쓰고 싶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. 네, 회차를 그때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. 네. 또 궁금하죠. 이 육아를 이미 애가 셋이고 막내가 태어날 때 아기띠를 하고 법원까지 가서 경매를 할 정도로 열심히 하셨는데, 근데 육아도 하고 부동산 공부도 하고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. 실제로 여기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럼요. 아기 어리신 분들도 꽤 있고 그렇죠. 되게 고민들이 많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. 생각보다. 그리고 조금 젊었을 때 투자를 해야 이게 복리가 일어나니까 사실 투자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면 지금 정말 아이 어린 분들이 많이 들으시고 또 실행을 하셨으면 좋겠는데, 그런데 육아도 하고 부동산 공부도 해야 돼. 너무 힘들잖아요. 그럴 때는 어떻게 극복을 하셨습니까? 글쎄, 저는 이제 원래 신랑이 회사를 다니기 전에 제가 이 신랑의 공부 뒷바라지를 좀 했거든요. 이제 그때는 입시 수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. 많이 벌다가 이제 남편이 졸업과 동시에 직장에 들어갔는데 남편 월급을 보고 현타가 온 거죠.
이걸로 살 수가 있나? 뭐 이런 아. 느낌. 네, 그래서 이제 내 가외 수입보다도 적은데. 예,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. 이렇게 적어? 회사를 다니는데 그러면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 부동산에 되게 요거다. 열심히 왜냐하면 근데 그리고 성공을 몇 번 했잖아요. 하다 보니까 이제 힘들다기보다는 내가 들이는 시간에 비해서 뭐 돌아오는 게 굉장히 크다는 게 컸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해볼만 하다. 아, 그렇죠. 이거라도 해야 된다. 네, 사실. 그렇죠.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많이는 아니더라도 한 2채를 제대로 샀어요. 1년에 그냥 한 채만 처음에 매년 한 채씩만 사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매년 한 채씩만 사면 애들이 돌아 나오는 거예요. 계속 잘만 사기만 거의 하면. 풍차 돌리기처럼 그쵸? 돌아 나오는. 처음에 1호 사고 두 번째 2호를 샀더니 3년 차에 1호가 팔리는 거죠. 네. 그러면은 팔린 거에 일부 수익을 가지고 나머지를 또 사고. 또 사고.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1년에 한 개만 제대로 사는 걸 반복적으로만 해도 남편의 월급 이외의 수익이 나온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거는 최고라고 생각해요. 네. 힘들었지만 네, 그쵸. 그래도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길은 이 길이다 생각하고 네. 힘들어도 그냥 네. 멘탈 극복을 그냥 하신 거네요. 아, 네, 그렇죠. 네. 몸은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. 그렇죠. 낮에야 뭐 정신이 없죠. 근데 뭐 저희가 이제 물건을 샀거나 커뮤니티에 카페에 글을 보는 거는 뭐 낮에 굳이 할 필요는 없으니까 밤에 애들 재우고. 네, 그렇죠. 네, 지속적으로 뭐든지 하나를 예를 들어서 카페 가서 글을 보기 시작하면은 그냥 1시간 정도만 계속 보면 다 읽어지잖아요. 그렇죠? 네. 읽어지면 그 다음 날은 네. 또 쌓이는 걸 또 보게 되고 또 쌓이는 걸 보게 되고 이런 식인 거. 사실 저희가 미담님이랑 오랫동안 친했지만 이런 얘기를 진지하게 한 적이 그렇죠. 없잖아요. 네. 사실은 저희는 이미 뭐 부동산 투자는 어느 정도 하는 상태에서 만났기 때문에 맞아요. 사실 부동산 네, 맞아요. 투자 얘기를 잘 안 했어요. 네, 그냥 맞아요. 놀고 먹는 얘기였지. 네, 맞아요. 저희가 늘 그런 얘기. 근데 이런 얘기를 지금 듣다 보니까 저희랑 비슷하다 생각하는 것도 저희도 꾸준히 그냥 꾸준히 맞아요. 계속하자. 네, 맞아요. 그게 네. 작지만 꾸준히 네. 하는 게 맞아. 진짜 네. 중요하다. 네, 근데 맞아요. 그런 거를 계속 하셨군요. 네, 맞아요. 나 여자가 하기에는 너무 좋지 않나. 그쵸? 여자가 하기엔 너무 좋지 않나. 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. 특히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기에는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. 저는 또 부동산 투자만큼은 여자들이 투자하기에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남자들은 멀티태스킹을 잘 못해. 그냥 하나만 이제 집중해서 옛날에 진화 관점에서 보면 이제 남자들은 수렵 채집에서 사냥을 하니까 네. 딱 목표물을 하나만 해야 되는데 근데 여성분들이 이제 가정일을 하다 보니까 애도 키워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뭐 이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다 잘해. 보니 진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여자들이 멀티태스킹을 잘한다. 근데 부동산이 제가 봤을 때는 멀티태스킹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그쵸, 그쵸. 동네에 딱 갔어. 그럼 동네 분위기를 한 번에 여러 그치, 정보를 맞아. 한 번에 딱 얻어야 되잖아요. 그러면서 이 동네는 괜찮다, 안 괜찮다. 근데 남자들은 그거를 잘 못하더라고. 저만 해도 잘 못해요. 저희 와이프가 훨씬 잘하고. 저희 와이프는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없지만 제가 한 번씩 동네 데리고 가면 이 동네 좋다 안 좋다는 잘 판단해요. 그 동네 가격도 몰라, 시세도 몰라. 근데 이 동네 그 괜찮다. 여자들이 또 그런 거 진짜 있는 것 같아요. 감이 좋다. 여성의 그 약간 감 같은 게 있잖아요. 아, 그쵸, 그러니까. 그쵸. 근데 그런 게 부동산에서는 잘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이제 집에서의 주인은 아내잖아요. 그치. 남편은 바깥 생활을 좀 더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 있어서는 더 디테일하게 보고. 그리고 집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사람한테 사실 결정권도 있죠. 그쵸. 예,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은 여성분들이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. 저의 생각입니다. 근거는 없습니다. 아니, 맞는 것 같아요. 네. 저희가 맞아요, 네. 여성처럼 잘하는 거예요, 그러면? 아, 그렇죠? 네, 그런 것 우리는 그냥 돈만 보잖아요. 숫자만. 가격만 보고 요거 싸다. 같아요. 아니에요, 진짜 잘하시는 저거 것 같아요. 비싸다 아니에요, 비싸다 진짜. 이렇게. 직장인하고 우리는 부동산 투자를 주식처럼 하죠. 숫자만 보고. 동네가 좋고 안 좋고 모르겠고 여긴 싸다. 저희하고 결이 다르지만 부동산 투자를 굉장히 잘하고 계신 요즘 이제 부동산에서 오랫동안 이제 노하우도 많이 쌓고 한 상태에서 요즘은 사실 예전보다는 더 수월하게 하시잖아요. 이제 요즘은 그렇긴 하죠. 근데 요즘은 자체가 지금 규제가 많아서 네.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예요. 네. 하지만 이제 좀 예를 들어서 뭐 가격이 생각 외로 많이 내려갔다 이런 애들이 있으면은 하나씩 매수는 하고 있어요. 가격이 많이 하락한 곳에서 지금 반등이 좀 보이잖아요. 네, 네. 반등이라기보다는 이제 바닥 다지기 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. 그런 게 좋다고 하면 지인들이랑 한 번씩은 또 가서 봐요.
실제로 그런지. 네. 네. 그래서 최근에도 친하게 지낸 지인분들하고 대구도 갔다 왔었거든요. 네, 대구에 갔더니